남북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류 협력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해 지방 차원의 남북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획뉴스. 오늘은 첫 순서로 지역 패션업계 브랜드의 현실과 과제를 점검해봅니다. 대구시가 대구 시민운동장의 새로운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 시민운동장 축구장은 축구 전용구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 부케용으로 많이 쓰이는 리시안 셔츠라는 꽃이 수요가 늘면서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다양한 기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북한 교류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간 문화 스포츠 교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 확대를 골자로 한 통일부의 방안이 발표되자 경상북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당장 공식적으로 북한에 초청장이 발송된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의 북한군 참여와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연계해 추진해온 실크로드 2015의 북한 공연단 초청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자체의 대북 교류 협력 허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정부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런 초기부터 계획을 많이 짜고 있습니다. 사실 좀 엄두를 못 내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교류 확대 방침이 생기니까 아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의 이번 방침에 따라 경상북도의 대북 교류 전략에도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경상북도는 남북 교류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남북 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문화와 물류, 경제 분야를 통합한 남북한 3대 평화통로 개척 구상으로 문화협력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해 유라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물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농업 산림 분야 중심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합니다. 북한 측의 반응이 변수지만 남북 교류를 위한 경상북도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잘 키운 브랜드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브랜드 하나를 잘 키우면 제조 전 공정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얘기인데요. 대구문화방송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의 필요성을 기획 뉴스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지역 패션 업계의 현 주소를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와, 되게 좋다. 깜짝이야. 너 기척도 없이. 네, 보시는 화면은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이 되는 회사는 부산이 본사로 전국 유통망을 가진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부산의 경우 전국 브랜드로 성장한 패션 업체들이 상당히 많고 모 패션 그룹의 경우 연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해 부산 경제에 큰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유 역사가 100년이 넘는 대구는 어떨까요? 이른바 내셔널 브랜드로 성장한 대구 패션 브랜드가 떠오르십니까? 골프웨어를 비롯해 기능성 아웃도어류를 만드는 이 업체는 대구 토종 브랜드 생산업체입니다. 고유 브랜드를 갖기 전에는 생산한 옷을 전통시장에 유통시키거나 다른 업체에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과감히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금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 70개 점포를 보유한 전국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패션이 경제 살아야만 대구 경제가 산다. 또 고용 창출도 되고 대구 섬유 더불어 또 재직 공장도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브랜드를 시작했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브랜드를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국 18개 매장을 둔 이 패션 업체는 중장년층 여성 브랜드와 20대 영캐주얼 브랜드를 동시에 끌고 가다 최근 영캐주얼 사업을 잠시 접었습니다. 대구의 제작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 공장에서 옷을 생산하다 원가조차 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은 옛날 라인 공장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대구 같은 경우는 봉제 라인이 좀 무너지고 있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대표 패션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봉제 클러스터 조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대구 경북 패션 사업 협동조합과 한국 패션 산업 연구원 등이 중심이 돼 논의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하나가 세계 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시대인데요. 대구도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를 하나 키우면 의류 산업뿐만이 아니라 안경, 주얼리, 뷰티에 이르는 전반적인 패션 산업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100년의 섬유 역사를 자랑하고 최첨단 기능성 섬유 개발을 선도하는 대구. 섬유 패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는 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경상북도가 신청사에 걸게 될 예술품 구입비로 9억 원을 편성했다가 의회에서 3억 원을 삭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서 9억 원을 추가로 더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예술품을 사기 위해서인지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연말 올해 본 예산에 신청사 예술작품 구입비로 9억 6천만 원을 편성해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도 예산 배분은 도청 신도시 총괄 지원과 문화예술과 회계과 세계과에 분산시켰습니다. 당시 도의회는 회계과 예산 3억 2천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9억을 놓고 의원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각 상임위별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3억씩 놓으니까. 의원들을 속이기 위한 예산 편성이다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올해 경상북도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 역시 신청사 예술작품 구입비로 삭감액보다 무려 3배나 많은 9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미 서 있는 예산을 합치면 15억 원어치 예술작품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가 아닌가. 본 예산에 통과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경상북도는 1-2천만 원짜리 미술작품 100개 정도를 사서 신청사에 설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역 미술가들의 작품을 임대 형식으로 전시하는 게 예산 절감, 지역 예술계 지원 차원에서도 훨씬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어떤 작품들을 몇 점을 구매해서 어느 전시 공간에 설치할 것인지 그 답변은 없었어요. 고가의 예술품을 관리 문제가 반드시. 도대체 어떤 예술 작품이길래 경상북도가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도시철도 3호선 일반 열차보다 만화 캐릭터를 입힌 열차에 30%가량 승객이 더 타고 있다며 현재 하나뿐인 캐릭터 전동차를 캐릭터 개발 업체의 협조를 받아 1개 더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이들의 발이 끼지 않도록 모든 역사의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의 간격을 이달 말까지 1.5cm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문화 확산과 출산 장려를 위해 조부모와 부모, 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가 승진 후보자 법정 배수에 들어가면 1계급 특별 승진을 시키고 4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을 줄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에는 4대 가족 공직자가 3명, 3대 가족 공직자가 12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프로야구를 보는 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새 야구장이 생기기 때문인데 기존의 야구장 자리와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시는 야구장 옆 축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서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운동장 일대를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까지 열었는데요. 체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의 공간으로 대구의 도심의
큰 변화의 한 축으로 만들어갈 건가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 야구장을 비롯한 이 일대의 활용 방안이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지만 현재 축구장을 축구 전용구장으로 만드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진 상황. 시민 전체가 일단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을 배치해야 되겠다. 그것이 지금까지 의견 수렴 결과 대부분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는 프로축구 활성화를 위한 FC 전용 구장이 이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새롭게 꾸며질 도심 스포츠타운 구상. 그 핵심에는 바로 축구 전용 구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육상 트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장 주경기장을 축구 전용 구장으로, 또 현재 보조구장 자리에는 유소년들을 위한 축구장을 조성해 말 그대로 대구 축구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도심 재생과 체육문화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이번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 우리 시민들이 체육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체육을 통해서 건강해하고 또 이러한 체육이 우리 대구의 자존심이 되는 그런 기반은 제가 닦고자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구상들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축구 전용 구장과 유소년 축구장. 최근 좋은 경기력으로 1위를 지키고 있는 대구FC에게 스포츠타운 조성은 새로운 희망과 목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결혼식 부케용으로 많이 쓰이는 꽃이 있습니다. 리시안셔스라는 꽃인데요. 수요가 늘면서 경북 칠곡에서 고소득 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곡군 외관읍의 한 화훼 재배시설에서 꽃 수확이 한창입니다.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이 꽃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리시안셔스. 주로 결혼식 부케용으로 많이 쓰이는 이 꽃은 수명이 길고 다양한 색상을 띠고 있어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리시안셔스를 재배해온 구본천 씨는 한 해 2억 원 가까운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행에 잘 적응을 했고 또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곡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일조량이 많고 적설량이 적어 이런 리시안셔스를 재배하는데 최적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선뜻 재배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칠곡군은 이 작물이 겨울에도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등 농가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리시안셔스 농업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향상하실 수 있도록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보강 등 설치 지원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노력과 자치단체의 지원 속에 리시안셔스가 지역 농촌의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환경부는 서리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을 하면서 2년 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10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상북도가 김천시로부터 감천 뚝방길 탐방로 조성을 위해 교량 개체 공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도 환경부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아 약 10억 원을 환수하는 등 대구와 경북 지역 4개 지자체로부터 모두 23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환수했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원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양관희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민단체 동물을 위한 행동이 대구 달성공원 동물원에서 지난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코끼리가 전시관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끊임없이 오갑니다. 목적 없이 행동을 반복하는 정형 행동입니다. 무료함을 달랠 만한 시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끼리의 증상은 장시간 이 좁은 공간에서 사육대물에서 나타나는 이상 행동이 이상형이지 않나. 자연 상태와 아주 유사한 이런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고.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사자 우리입니다. 코끼리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연환경에 가까운 나무와 숲이 전혀 없어 동물들이 몸도 숨기기 어렵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길이만 2m가 넘는 독수리 등 맹금류도 좁은 철창에서 생활합니다.
늑대, 코요테, 여우, 호랑이처럼 생활 반경이 넓은 고등 포유류들은 정유면 채방이 여러 개 모여있는 작은 철창식 전시관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은 70년대식 전시관으로 동물의 건강과 복지는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으로 이런 전시관이 40년 넘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영동물원과 이제 개인이 하는 동물들을 다 이제 둘러봤을 때 전시관 몇 개 정도는 이제 조금씩 리뉴얼을 시작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대구동물원은 아직은 전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정이 열악한데도 대구시가 책정한 올해 동물원 관리 예산은 4억 원입니다. 문화재로 이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축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화재법에 따라 가지고 급히 제한되기 때문에. 동물원 이전 문제가 겉돌면서 동물들만 낡고 노후화된 시설에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하수도 분야 국비 예산과 관련해 하수 관로 정비 49곳에 1,323억 원을 비롯해 지난해보다 2,700억 원 증액된 4,100억 원을 환경부에 신청했습니다. 또 하수 관로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도시 침수 등 새로운 환경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노후 하수 관로 정밀 조사비 50억 원을 확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상주시를 상대로 21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한국타이어는 상주시가 주행시험장 건립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어 상주 주행시험장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 반대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을 뿐인데 한국타이어가 일방적으로 MOU를 파기했다며 한국타이어의 손배소 제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DGB 대구은행이 오는 7월 반월 시화공단에 경기도 1호 점포를 열기로 하고 현재 DGB 캐피탈이 입점해 있는 반월 산업단지 내 상가 건물에 입주해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월 시화공단은 18,000여 개 업체가 가동 중인 국내 최대 중소기업 단지로 DGB 대구은행은 반월공단 지점을 수도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입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 추진위원회는 지난 1일 개막과 함께 이어진 사흘 동안의 연휴간 10만여 명이 축제장을 찾았고 이번 주에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휴일과 기념일이 있어 관람객 23만 명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한 문경 사기장의 하루 체험 프로그램에 예약이 몰리고 있고 다양한 전시, 판매, 공연 체험 행사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와 울산에서 주행 중인 차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고의로 부딪혀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4차례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30살 변모 씨와 송모 씨 부부, 33살 김모 씨와 장모 씨 부부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들 두 부부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5차례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1,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칠곡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칠곡 가산산성 주차장과 팔공산 등산로 주차장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의 문을 쇠막대로 열고 차 안에 있던 360만 원을 훔친 혐의로 60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